안녕하세요. 오늘 광복절입니다. 아침에 일어나니까 창문 밖을 봤더니 옆집 아파트 건물에 태극기가 몇 개 걸렸더라고요. 저도 뭐 태극기를 개양하지는 않았는데 그 태극기를 보면서 묘한 생각을 했습니다. 요즘 일본에 관심 있는 분들인 만큼 광복절과 일본에서는 종전 기념일이라고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알면 나중에 일본을 여행하거나 일본 사람을 만나서 대화하거나 일본에 관광을 가서 역사와 관련된 유물들이나 그 장소를 볼 때 좀 더 깊이 있게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제가 라이브 방송이라는 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어서 시작을 합니다. 자, 일단 독립기념관장으로 임명된 사람에 대해서 잠깐 보고 가겠습니다. 1945년 8월 15일은 광복절이 아니다. 1948년 이전엔 우리 국민은 없고 일본 국민만 있었다. 이런 입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일본 국민이었다는 주장대로라면 일제강점하의 독립운동을 기념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고 일제강점을 합법화시키려는 것이라며 광복회가 비판하는 인물.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한 신임 독립기념관장인데 공개석상에서의 발언들을 보시죠. 대한민국이 광복이 언제 되냐면 1945년 8월 15일 광복되어졌다. 그게 광복절이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참 많아요. 역사를 정확하게 모르는 겁니다. 지난해 열린 한 보수단체 강연. 1948년 8월 15일 날 정부를 세우게 되어지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대한민국이 시작이 되신 겁니다. 이번엔 홍범도 장군 흉상을 육군 사관학교에서 옮겨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 지금 장교를 기른 거 육사에 꼭 이분이 가운데 와서 앉아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이 강연자는 대한민국 역사와 미래 김형석 이사장.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에 제13대 독립기념관장으로 임명한 인물입니다. 후보 지명 당시 일제 식민 지배를 정당화하는 인사라며 광복회가 강하게 반발했지만 불과 하루 만에 그것도 장관은 해외 출장, 대통령은 휴가 중인 상황에서 속전속결로 임명됐습니다. 지난 2월에도 정부는 광복회 원로들의 격렬한 반대를 무릅쓰고 박이택 낙성대 경제연구소장을 독립기념관 이사로 낙점했습니다. 일제강점기 미국 수탈을 수출이라 주장한 인물입니다. 강제 공출 이전에 미국에 일본으로 판 것을 그 수탈이라고 보면은 진짜 그게 수탈이 맞거든요. 가격을 받고 판매하는 것은 수출이다. 지난달엔 우리 고유 문화를 연구하는 한국학 중앙연구원장 자리에 김낙년 교수가 취임했습니다. 위안부 강제성을 부정하고 독도가 우리 영토라는 근거가 부족하다는 내용이 담긴 책 반일 종족주의의 공동 저자입니다. 해당 부처의 가치에 정반대되는 인사들만 뽑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모든 공정과 상식을 무너뜨리려 작정했습니까? 최근 사도광산 세계유산 등재 과정에서 우리 정부는 일본이 강제 표현을 누락시킬 걸 알면서도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정부의 대응도 문제고요. 친일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죠. 그런 사람 정부 요직 중에서도 다른 자리도 많을 텐데 하필이면 어떻게 역사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역사성이 대표돼야 되는 그런 자리에 어떻게 딱 그런 결함을 가지고 있는 놈을 보내냐. 정말 대단하고 어이가 없습니다. 유독 일본 문제에 저자세를 보인 정부가 역사 관련 요직에 잇따라 친일 논란 인사들을 임명하자 독립유공자 단체인 광복회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뉴스를 통해서 알아봤는데 어떻게 역사가 거꾸로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역사가. 재미있는 것은 박근혜, 이명박, 이렇게 윤석열 이런 식으로 보수라고 하는 정권이 들어서면 어떻게 되면 이렇게 친일적인 행위를 많이 합니다. 박근혜 때는 위안부 할머니들 날치기로 합의를 봐줬죠, 일본에. 그래서 그것 때문에 한참 시끄러웠었고 또 윤석열 의외로 그렇지 않을 줄 알았는데 완전히 노골적입니다. 거의 드러내놓고 대놓고 막 나가는 상황인데 자 그런 현실에서 우리나라에선 광복절이라고 하잖아요.
8월 15일 일본도 기념을 하거든요. 종전 기념일이라고 말을 합니다. 종전 기념일. 위키페디아 일본어판에서 종전 기념일을 슈센 기념비라고 합니다. 슈센 기념비. 슈센 기념비. 슈센 종전 기념비. 슈센 기념비라고 합니다. 그냥 어렸을 때는 광복절이 일본으로부터 해방된 날이다. 해방일이라고 하지 않고 광복이다. 빛을 다시 찾았다는 거잖아요. 복자 이게 일본어로 써야 되겠다. 코후쿠라고 하는데 코후쿠. 빛을 되찾았다. 지금 어른이 되어서 조금 역사를 알고 나서 생각을 하면 창피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누구에게 창피하냐? 만약에 우리 아이들이 아빠 왜 광복절이야? 이렇게 저에게 물어본다면 저는 창피할 것 같습니다. 왜 창피하냐면 8월 15일 일본 정부는 니혼세이와 하치가츠 지우 고니치오 8월 15일을 센보시아 오 트위토시 전몰자들을 전쟁에서 죽은 사람들을 추도하고 해와오 기넨스르히 평화를 기념하는 날로서 종전 기념일 슈센 기념비 또는 슈센노히 종전의 날 이렇게 칭했다라고 이렇게 나오거든요. 종전 기념일 일본에서는 종전 기념일이라고 하는데 이거 전쟁이 끝났다는 거잖아요. 이거 전쟁이 끝났다는 건 다른 사람 얘기죠. 아, 전쟁이 끝났다. 이거는 객관적인 표현이지 자기 입장에서 전쟁을 말할 때 내가 졌다 이겼다 이렇게 얘기하지 끝났다 얘기하는 건 좀 제3자 입장에서 말하는 듯한 뉘앙스가 있는데 그래서 명확하게는 패전이냐 승전이냐 이렇게 말해야 될 것 같은데 종전이라는 애매한 표현을 썼습니다. 그 뭐 이해는 할 수 있죠. 패전이라 그러면 좀 자학적이니까 그렇게 말하고 싶지 않을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아마도 미국이나 승리한 연합국의 입장에서는 승전 기념일이라고 했겠죠. 종전이라고는 안 썼겠죠. 근데 일본은 종전이라고 사용을 했고 니혼세이호가 일본 정부가 군니 부소 카이조 군에게 무장 해제, 부소 카이조, 무장 해제와 아메리카, 이기리스, 중국 나도의 랭고궁에노 토코메레오 하시, 아메리카, 미국, 이기리스, 영국, 중국 등의 연합군의 랭고궁의 토코메레오 하시 투항 명령을 발하여 랭고코쿠모 소레오 우케 연합국도 그것을 받아들여서 센토오 야메다 전투를 중지했다. 여기 지금 미국, 영국, 중국이 연합국의 일원으로 연합군이고 그 사람들은 승전국이 된 겁니다. 우리나라는 승전국이 못 됐죠. 우리나라는 독립군, 우리나라의 독립군, 우리나라의 광복군이 참전을 선포를 했던 것으로 저는 기억을 하는데, 근데 정식적으로 인정을 받지 못해서 승전국의 지위를 받지는 못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부분이 궁금하신 분들은 좀 스스로 조사를 해보시고요. 그래서 우리는 승전국이 되지 못하고 일본이 패전함에 의해서 그냥 어떻게 보면 자력으로 독립을 쟁취한 게 아니라 다른 나라의 힘에 의해서 독립이 되어버린 상황이죠. 뭐 그런 나라들이 우리나라만 있는 것은 아니겠지만 어쨌거나 가장 좋은 건 자력으로 일본과 대항해서 싸워서 우리의 힘으로 승전국의 지위를 가졌으면 좋았을 텐데 그러질 못하는 바람에 승전 기념일이라는 말을 쓰지 못하고 광복절이란 말을 쓰는 겁니다. 좀 부끄럽지 않습니까? 뭐 그때는 태어나지도 않았으니까 나에게 책임이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 부모에게 책임이 있는 것도 아니고 책임이 굳이 있다고 보면 할아버지의 아버지 정도 되는 100년 전에 살았을 그때의 영향력을 좀 행사하고 있었던 놈들, 소위 조선시대에 좀 양반이라고 했던 놈들이
그리고 조선시대 중앙정부라고 했던 놈들이 좀 더 잘했으면, 현명하게 대처를 했으면 이러한 창피한 수치는 당하지 않았을 텐데, 개인적으로는 승전 기념일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었으면 좋을 텐데 그러지 못한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때만 해도 인터넷이 있었기 때문에 인터넷으로 한국 뭐 뉴스, 드라마 이런 거 다운로드 받아가지고 PC방에서 보는 사람들도 있고 그랬거든요. 그랬을 때 나는 8.15, 8월 15일 하면 광복절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일본 애들은 뭐 어떻게 말을 하나 봤더니 종전기념일이란 표현을 쓰고 있더라고요. 종전기념일. 종전기념일 딱 듣는 순간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구나. 전쟁에서 진 것을 패전기념일이라고 말하지 않고 종전기념일이라고 말하는구나. 그러고 나서 봤더니 우리도 승전기념일이라고 말하지 못하고 광복절이라고 애매한 표현을 쓰는구나. 이 부분에 대해서 일본인들을 탓한다고 해서 나쁜 것은 아니지만, 일본인들을 탓하기 이전에 우리 스스로를 좀 탓하고 우리 스스로의 인식을 좀 더 다듬어야 되지 않겠나. 그런 부분에서 우리의 선조들, 우리 부모 세대, 우리 할아버지 세대들 조금 아쉬움이 많습니다. 지금 하는 꼬라지들을 보면 보수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아버지, 할아버지 세대들이 꼭 뽑는 놈들을 보면 박근혜, 이명박, 윤석열 이런 모자라는 새끼들만, 흠이 있는 새끼들만 뽑아대는지 정말 안타깝습니다. 야, 그건 그렇고요. 그 종전기념일 광복절 하면은 TV에서 우리나라 사람들도 많이 볼 텐데, 일본 천황이 나와가지고 뭐 라디오 방송하는 거 우리나라 사람들도 아마 좀 들어봤을 거예요. 그것을 뭐라고 하냐면 교끄옹 호소라고 합니다. 교끄옹 호소. 교끄옹이라는 것은 옥의 소리잖아요. 일본 천황의 목소리를 오금이라고 했다는 겁니다. 옥소리 방송. 유튜브에서 검색을 해볼까요? 아마 일본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은 이런 부분을 잘 알고 일본어를 공부해도 해야 됩니다. 深刻世界の体制と帝国の現状とに鑑み以上の措置をもって自局を収集せんと欲しここに終了なる汝真に至るしかもなお尋常にあらず汝市民の国一家子孫愛たえ固く信州汝市民それよく金が用体制を 자, 이게 그러니까 항복선언을 라디오 방송으로 일본 전 국민에게 라디오를 통해서 뭐 선언을 했다고 해야 되겠죠? 그거를 교끄옹 호소라고 합니다. 교끄옹 호소. 오금 방송. 옥소리 방송인데, 제가 일본어를 전공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거 씨발 뭐라고 하는 거야? 뭔 소리야? 전혀 못 알아듣겠거든요. 궁금해해 본 적도 없는데 오늘 이상하게 문득 이게 궁금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찾아봤습니다. 찾아봤고 저희 구독자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해야 되겠다. 여기 보면 8월 15일 소화 20년 쇼와 니주네, 이 소화라는 것도 여기 지금 소화라고 써 있는데, 제가 옛날에 서울에 방배동에서 자취를 했었는데 그 방배역 사거리에 소화 약국이라고 있었습니다. 지금도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게 소화제 할 때 소화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약국 이름이 소화 약국인데 그 소화제 할 때 소화라는 말을 써서 소화 약국이라고 했을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봐요. 그 약사가 나이가 많은 겁니다. 그래서 이 소화를 알고 있는 겁니다. 이 소화라는 시대. 1945년. 그러니까 소화라는 연도에다가 25를 더하면 서기가 되거든요. 그래서 소화 20년이다.
일본어로는 쇼와라고 하는데 쇼와 니주냉 그러면 20 더하면 45년. 쇼와 45년. 1945년 하치가츠 주고니치 8월 15일. 그 약국 얘기를 마저 해야죠. 나이 많이 먹은 약사가 쇼와라는 이 시절을 기억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약국 이름에 쇼와라고 붙였지 않을까. 저는 그쪽에 더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저는 좀 씁쓸했습니다. 그 약국. 이용하기 싫고 들어가기도 싫더라고요. 꼴 보기도 싫더라고 솔직히. 기념할 게 없어서 어떻게 그런 걸 쓰나. 그런 것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우리나라에. 그런 이름들을 쓰는 사람들이 의외로 나이 든 사람 중에 의외로 많습니다. 그런 부분 좀 지적을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젊으신 분들은. 일본 이제 자퐁 TV 구독자분들 중에서 그런 의식을 가지고 있으신 분들은 좀 얘기를 해줘야 됩니다. 좀 망령등 우리나라의 늙은이들한테는 좀 정신 차리도록 얘기를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교구공 호소 위키페디아에서 보면요. 1945년 8월 15일 정오 12시 쇼고 정오를 쇼고라고 합니다. 12시에 토지 니혼 유이치노 호소 교구다った. 당시 일본 유일의 방송국이었던 사단법인 일본 방송협회에 현재 NHK 라디오 방송을 통해서 방송됐다. 대동아 전쟁 종결의 소서 다이토와 센소 대동아 전쟁 일본어 전공자인데도 이거 잘 모르네. 슈케츠노 쇼쇼네요. 슈케츠노 쇼쇼 종결의 소서라고 해서録音 레코더 녹음된 레코드가 있는데 그걸 방송한 거네요. 레코드를 만들어서 방송을 했네요. 일왕이 이걸 레코드판으로 만들어 가지고 방송을 한 거잖아요. 마이크에다 잡고 지금 실제로 말한 것이 아니고. 이런 부분 좀 재미있네. 그렇겠죠. 일왕의 입장에서는 눈물 나는 얘기고 쪽팔리죠, 이거. 이런 말을 한다는 것 자체가. 그런데 내용은 또 그렇지도 않습니다. 교구공 호소라고 위키페디아 일본어판을 찾다 보면 이제 현대문으로 번역이 된 게 있습니다. 몇 단계로. 현대어로 번역한 게 있는데 몇 단계가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마지막 단계가 가장 현대적인 일본어로 번역이 된 거거든요. 이거를 읽어보실 수 있는 분들은 보는 게 좋겠습니다. 근데 저는 이게 뭐 대단하다고 지금 이 윤석열 정부가 하도 개 엿 같은 일들을 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해서나마 좀 나 말고 한 명이라도 더 관심을 갖게 하고 싶다라는 마음에서 제가 이 낡은 문서의 현대어를 알려드려야 되겠다라고 마음먹고 제 이 귀중한 시간을 여기에 쓰고 있습니다. 얼마나 시간 낭비입니까? 대통령이 이렇게 모지리 같은 짓을 하고 있으니까 국민들이 쓸데없는 시간에 시간 낭비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여기 재미있는 것은 전쟁을 그만둔다, 우리는 항복한다, 결국은 항복하겠다라는 건데 그거를 항복이라고 표현은 하진 않죠. 그러면서 어떤 식으로 표현을 돌려서 했는지 그건 우리나라가 남의 나라하고 전쟁하다 질 때도 그런 식으로 표현을 하겠지만 어쨌거나 일본 애들은 어떻게 썼는지 일본 천황은 전쟁이 지게 된 상황이라 이걸 패전을 국민들에게 알릴 때 어떻게 표현을 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중간 부분만 보면 소모소모 애초에 원래 우리는 일본 국민의 평온 무사함을 확보하고 모든 나라의 번영과 기쁨을 함께 나눠 갖기 위해 전쟁을 수행했다. 엿 같은 소리죠. 우리 입장에서 보면. 전쟁을 계속하면 센소 계속 쓰레바 전쟁을 계속하면 스이니와 결국에는 와가 민족의 메츠보오 마네크 다케데나크 우리 민족의 멸망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사라니와 아울러서는 진루이노 분메오모 하메츠 사세르니 지가이나이 인류 문명을 파멸할 것임에 틀림이 없다. 여시나 먹어라 이 새끼야. 무슨 지네들이 자기들 민족이 멸망할 뿐만이 아니라 전쟁을 계속하면
예, 인류 문명도 파멸할 것이기 때문에 그만두게 둘 결심을 했다라는 겁니다. 논리가. 직접적으로 원자폭탄이라는 말은 하진 않았는데 그 부분을 저는 읽었는데 어딘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짧게 얘기 좀 하지 씨발놈 존나 길게 해가지고 찾기도 힘드네. 여기에 나와 있는데 고센 조타이모 스데니 요냉오 케이카시 교전 상태도 이미 4년을 경과하여 와가 린카이 쇼헤노 유칸나 타타카이 우리 리크카이 육해 장병들의 용감무상한 전투 와가 젠칸료타치노 캔메나 하다라키 우리들의 관료들의 현명한 움직임 와가 이조쿠 코크민노 미오 아게테노 진력구모 우리 1억 국민들의 몸을 바친 전력 진력도 소레조레 사이쟁오 츠쿠시테 크레타니모 카카와라즈 각각이 최선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생격구와 카나라즈시모 코텐세즈 전국 전쟁이 돌아가는 상황은 반드시 호전되지도 않았고 세카이노 조세모마다 와가쿠니니 유리토와 이에나이 세계 정세 또한 우리나라에 유리하지도 않다. 유리하다고 말하기도 어렵다. 소레도꼬로까 그러기는커녕 소레도꼬로까 테키코쿠와 적국은 미국 연합군이죠. 아라타니 장갸크나 바크단 새롭게 잔혹한 바크단 폭탄 겐시 바크단 원자폭탄을 오스카이를 써서 무야미니 스미노나이 히토비토 사치오시 무야미니 스미노나이 히토 사치오시 죄도 없는 사람을 마구 함부로 살상하고 소노 희산나 히가이가 그 비참한 피해가 오요부 항이와 맞다그 하카리 시레나이 마데니 이타테이르 오요부 항이 미치는 범위가 맞다그 하카리 시레나이 전혀 계산해서 알기도 어려울 정도까지로 마데니 이타테이르 도달해 있다. 소레나노니 센소 스즈케를 계속 쓰레바 전쟁을 계속하면 자기 일본 민족이 멸망하고 세계 문명도 파멸될 것이 틀림없기 때문에 그만두기로 하겠다 이런 뜻인 겁니다. 결국은 원자폭탄에 대해서 연합국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고 국민들에게는 그러니까 이빨린 소리를 하는 거죠. 아나타가타 코쿠민와 너희들 당신들 국민은 코레라 와타시노 이오 요쿠 리카이시테 코도시테 호시 나의 이 뜻을 잘 이해해서 행동해 줬으면 좋겠다. 초와 25년 8월 주 4일 14일 날 요렇게 녹음을 해가지고 15일 날 정오에 방송을 했습니다. 그게 오늘입니다. 8월 15일 지금 12시 50분 정도 됐네요. 윤석열 정부의 역사 인식과 행태를 보면서 일본 사람들 어떻게 생각하고 한국 사람들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그 당시를 살았던 사람들이 지금 이 상황을 본다면